소금물 농도였던 것 같은데 197번이 6% 농도가 6%인 소금물 200g. 근데 이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을 시키겠대. 그러면 빼야 되겠지? 물이 증발을 했으니까. 여기다 물이라고 써놓고 문제 끝에 가보면 그 물을 최소 얼마나 증발시켜야 되냐. 이 무게를 모르니까 얘를 x로 보고서. 근데 증발을 시켜서 농도가 10% 이상이면 크거나 같은 건 거죠. 근데 얘 무게를 어떻게 보면 되겠어? 200에서 x만큼을 넣은 게 아니라 뺀 거죠. 날려버린 건 거니까. 그래서 얘 소금물의 양을 200-x로 봐주면 되겠죠. 자, 이랬을 때에 최소 몇 g의 물을 증발을 시켜야 되냐. 요것만 풀어주면 되겠네. 항상 볼 때 소금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라 그랬어요. 얘는 물이니까 소금은 없고요. 여기 소금이 있고 여기에 소금이 있는 건 거지, 그치? 그래서 소금의 식을 세워주자. 자, 소금의 양 공식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거였지. 여기다 집어넣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둘이 곱하면 되죠. 얘도 똑같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근데 얘가 10% 이상이 돼야 돼, 얘가. 그래서 크거나 같다 해서 답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02 가보자. 602는 자, 전체 602 여기다 할까? 전체 학생이 50명이래. 근데 2번에 걸쳐 논술 시험을 시행한 결과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맨 마지막 줄 가보면 1회 논술 시험의 평균이 최소 몇 점이냐라고 하니까 1회의 점수 평균을 구하라는 소리니까 그걸 일단 x점으로 놓고서 그러고서 다시 두 번째 줄로 가자. 15명의 학생은 1회 시험에 비해서 2회 시험에 평균이 8점이나 올랐대. 그리고 10명의 학생은 쓰자. 15명은 1회보다 2회에서 평균이 8점이 올랐고 그 다음에 10명의 학생은 평균 3점이 떨어졌으며 나머지 학생들의 점수에는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자, 그랬을 때 이 논술 전체 학생의 2회 시험의 평균 점수가 2회 평균이 78점 이상이래요. 78점보다 그럼 크거나 같게 되는 건 거겠죠? 자, 그래서 그때의 1회의 평균이 최소 몇 점이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2회 평균을 구하려면 2회 총점을 전체 학생 수로 나눠줘야 이게 2회 평균이 되는 건 거겠지? 이게 78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학생 수는 전체 50명이니까 50분의 자, 그 다음에 2회는 얘를 자꾸 1회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1회는요 1회 총점이 평균이 x다. 그러면은 50명이면 총점은 이 50에다가 x를 뭐 해줘야 돼? 1회의 총점은 얘네 둘을 곱해줘야 총점이 나오는 거겠지? 지금 이걸 쓴 거는 뭐냐면 1회의 총점이야. 그럼 여기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빼가지고 내가 분자고 얼마 만들겠다? 2회의 총점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15명은 있잖아.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2회보다 8점이 높아졌대. 1회보다 2회가. 이해되겠어? 그러면 8점이 높아진 게 몇 명이나? 15명이나 높아졌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15 곱하기 8점이 높아진 거지. 8점이
8명이 아니라 15명이 높아졌으니까.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3점이 떨어졌대. 몇 명이? 10명이. 그러면 10명만큼은 3점씩 떨어졌으니까 빼줘야 되는 건 거겠죠. 자, 근데 이 나머지는 다 변화가 없대. 기존 그냥 x점 그대로 가는 건 거야. 1회에 x점 맞았던 그 점수를 그대로 가져가니까 이게 지금 2회의 평균이 된다. 그래서 그게 78보다 뭐가 크거나 이상이라고 한 거 맞죠? 78점 이상.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보면 78점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정리해서 풀면 되는데 답 자체가 소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수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606번을 가봅시다. 도형이 나오네. 자, 직사각형. 여기에는 세로에는 중점을 잡아놨고요. 12, 16 도형 모양이 이렇게 있다. 여기 안에 이 노란 사각형의 넓이가 81 이하가 되게 하고 싶다. 근데 이 P라는 점의 위치를 내가 지금 정하려고 하나 봐요. P라는 점의 위치를. 그랬을 때 일단 처음부터 읽어보자. 자, 직사각형 ABCD가 있다. 근데 변 CD의 가운데 중점을 여기 M이라고 하고 이 빨간색 삼각형 APM의 넓이가 81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BC 위에 있는 점, 이 P를 조금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도대체 언제 이 넓이가 80일 이하가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B에서 몇 cm 이상 떨어진 곳에 P를 정하면 되니. 그러면 여기에서 B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를 X로 놔주면 되는 건 거겠죠. 이해되겠죠? 자, 근데 이거 노란 색깔 넓이는 너네 다항식 그 계산이었나? 거기에서 넓이 구하는 거 있었을 거야. 다항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 주황색, 노란 색깔 넓이 구하려면 이 바깥쪽에 있는 이 흰 색깔, 흰 색깔, 흰 색깔 이 세 개의 넓이를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은 이 안에 있는 노란 넓이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문제를 지금 얘도 똑같이 식을 세워줄 건데 그러면 얘도 한번 세워주자. 전체가 16이니까 16에서 x를 뺀 얘는 16-x가 되겠고 얘는 이거 절반씩 잘라버렸대요. 자, 12의 절반이니까 6 이렇게 쪼개주면 되겠죠? 자, 그럼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바깥에 있는 흰 색깔 직각삼각형 3개의 넓이를 빼준 게 총 넓이 81 이하 작거나 같다. 이게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직사각형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16 곱하기 12.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번호 매는 것처럼 1번, 2번, 3번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럼 1번 넓이는 뭐 가로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 다음에 2번. 엄마 왜 자꾸 멍 때려.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똑같이 할게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게 2번의 넓이. 마지막 3번. 3번은 숫자밖에 안 나와. 여기 3번은 16 곱하기 6 나누기 2. 됐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면 된다. 근데 이게 다 2분의가 있긴 한데 약분할 게 있기 때문에 약분해서 나오면 숫자 작아지니까 훨씬 풀기 좋겠지. 얘는 딱 떨어지는 수 나오네. 자연수로 나온대 얘는. 풀어보시고 606 했고 609번 할 차례네요.
워터파크. 자리가 좀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쌤이 이 609번 문제가 이게 몇 줄이야? 8줄. 이 글만 해도 한 9줄이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까지만 한번 읽어볼게. 자, 워터파크에서 입장권을 팔기 시작을 했을 때 이미 500명이 줄을 서 있었대. 애초에 50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 근데 1분마다 8명의 새로운 사람이 8명의 새로운 사람이 자꾸 들어온다는 얘기야. 2분 지나면 16명, 3분 지나면 뭐 24명 이렇게 더 온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그 인원을 이 기존 500명에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근데 몇 분이 지났을지 모르겠는데 읽다 보면 나오네. 자, 현재 발매 창구가 3개가 있대. 여기 위에다가 해볼까? 현재 발매 창구가 이렇게 3개가 있나 봐. 3개가 있는데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입장권을 구매를 하는데 50분이 걸렸대. 그러니까 50분 동안에 그러면 1분마다 8명이 오는 거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50 곱하기 8명만큼 새로 또 더 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온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가. 그러면 이게 전체 온 인원수인데 지금은 발매 창구가 현재 몇 개야? 3개지. 그치? 그러면 1분에 이 하나의 발매 창구에서 발행을 할 수 있는 입장권의 수를 알아야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1분당 뭐 발행 티켓의 수를 X장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이거 잘 안 보여서 밑에다 쓸게. 그러면 이 한 곳에서 X장을 발매를 하지 1분에. 근데 우리 몇 분 시간 있어? 50분 시간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50 곱하기 X 여기 한 곳에서는 1분에 X개를 발매를 하는데 50분 동안 팔았으니까 50X만큼 장수를 얘는 발행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세 군데니까 50X에다가 3을 곱해준 장수만큼 결론적으로 50분 동안 발행을 할 수 있는 거지. 표를 팔 수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면 얘랑 얘가 그러니까 온 사람의 수지 얘는. 그 다음에 얘는 팔 수 있는 그 워터파크의 그 입장권의 수란 말이야. 이해되세요? 그럼 얘네 둘이를 갖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내가 풀어볼게요. 얘를 정리를 해보자. 근데 이거 다 50으로 나눠 떨어져요. 그래서 3x 얘는 10이고 얘는 8이네. 그래서 18이다, 그치? 그래서 3x는 18이니까 x는 6. 그러면 이거 뭔 뜻이야? 1분당 발행 티켓의 수가 6장이라는 얘기네. 여기에 이렇게 쓸까? 1분당 6장 이렇게 써놓자.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줄을 읽어 나가야 돼. 뭐 5번째 줄인가? 거기 볼게요. 지금까지는 50분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야. 4번째 줄인지 5번째 줄인지까지는. 근데 뒤에 이어가 보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가운데. 자, 15분 이내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15분 이내에 어떻게 좀 다 팔고 싶다는 얘기야. 근데 15분 동안 애들이 또 오겠지. 사람들이 오겠죠. 자, 15분 이내에 줄을, 그러면 15분이면은 사람의 수, 모이는 사람의 수는 애초에 500명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15분 이내에, 아까 1분마다 몇 명이 몰린다 그랬어? 8명씩 더 온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15분이니까 15분 곱하기 8명 해준 사람만큼 모여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그 상황에서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의 발매 창구가 더 있어야 되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발매 창구가 있잖아. 여기 원래 처음에 3개 있었었지. 그치? 근데 내가 사실 몇 개 더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더 필요한 게. 근데 이 전체적으로 몇 개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 전체 판매 창구의 수? 창구의 수를 그냥 아예 다른 문자로 넣는 거야. 여기 X 썼으니까 좀 헷갈리니까 뭐 A라고 해볼까? 창구의 수를 A개라고 놓자 이거지. 그러면 A개라고 봤을 때 하나의 이 한 창구에서 1분에 A장을 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우리 몇 분 있었었어? 15분 있는 건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 한 창구에서 6 곱하기 15만큼 팔 수 있는 건 거지. 이해돼? 한 창구에서. 근데 창구의 수가 A개라고 봤죠? 지금 저기에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그 티켓의 수는 얘인 거 이해되겠어요? A를 곱한 거? 그래서 문제에서 그 끝에를 좀 잘 읽어야 돼. 가운데 아까 읽었던 거 50분 있는데 보이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15분 이내 보이지? 15분 이내. 이내라는 말은 뭐야?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인 건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거겠지. 그러니까 온 애들의 수가 더 적어야 되겠지. 상식적으로. 이해되겠어요? 판매하는 그 창구에서 만들어내는 티켓의 수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그래서 얘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양변을 5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3, 18A, 얘는 100, 얘는 약분하면 3, 그럼 3, 8에 24, 124거든요. 우변이 3으로 나눠지겠다. 6은 안 되나? 6도 된다. 6으로 나눠볼게. 6으로 나누면 3A. 이 6으로 나누면 6 안 되네. 쏘리. 3밖에 안 되네. 3, 6, 18. 3으로 나누면 40. 3도 안 되는데. 3도 안 된다. 4도 안 되고 2밖에 안 되나 본데? 2, 9, 18. 62. 이거 뭐 딱 떨어지지 않겠는데? 보니까. 근데 그 발매 창구의 수가 새로 생긴 발매 창구, 그러니까 이 주황 색깔이 적어도 몇 개여야 되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나눠 볼 수밖에 없어. 자연수 부분이 얼마인지 나가야 되니까 62를 9로 나누보자. 9, 7에 63, 9, 6에 54, 8. 그러면 8, 9, 8에 72. 해가지고 안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6.8888888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A는 얼마부터 가능한 거야? 창구의 수니까 자연수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A는 7부터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문제 끝에 가보면 적어도 몇 개의 발매 창구가 더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최소 값을 묻는 건 거지. 가장 작은 값. 그러면 A는 7이다. 이걸 답이라고 하면 틀려요. 나는 A를 뭘로 놨냐면 이 전체 그 창구의 개수였단 말이지. 그치? 근데 기존에 그러면 이 세 개는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건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몇 개가 된다? 세 개를 빼니까 더 필요한 창구의 수는 4개다라고 해줘야 되겠지. 기존의 3개를 뭐 해줘야 되니까 빼줘야 되니까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할 말이 좀 그나마 제일 많은 문제였던 것 같고 한 장을 넘겨서 14번 가볼까요? 자, 어느 가게 읽어볼게. 머그잔을 300개를 구입을 하고 머그잔을 운반하던 중에 50개를 깨뜨렸다. 나머지
이상의 머그잔을 모두 팔아가지고 전체 구입 가격의 10% 이상의 이익, 10% 이상의 이익을 남기고 싶대. 을 남기려면 머그잔 한 개당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되냐? 몇 퍼센트? 그래서 그걸 X% 이상 머그잔 한 개당 몇 프로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300개를 샀대. 자, 구입 가격을 알아야 되겠지. 일단 한 개의 머그잔 한 개 사온 가격 있잖아. 그거를 A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얼마인지 뭐 알려주질 않았으니까 내가 머그잔을 팔라 그래. 머그잔 가게를 하고 싶은데 일단 사와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의 가격이 원가가 되겠지. 말하자면 그 원가가 A1이라는 얘기야. 근데 300개를 구입을 했으니까 초기 비용이 300 곱하기 A1만큼 필요했을 거야. 근데 이건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고, 근데 50개를 깨트려가지고 이익을 X% 이상을 하나당 붙이겠대. 자, 내가 만약에 이 A1에다가 20%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100%에다가 20%를 더 덧붙인 거니까 120%가 되는 건 거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 이익을 붙였을 때 머그잔 한 개의 판매 가격이라고 아까 안 헷갈리게 이 가격은 이 100에다가 얘를 곱해야 돼. 120%. 그치? 그럼 120%를 얘한테 곱해야 된단 말이야. A1에다가 120%는 100분의 120이지. 120은 사실 아니죠. 말하기 편하게 하려고 한 거지. 이 X를 뭐 해줘야 된다? 더해주면 되는 거지. 100분의 120 이렇게 되려면.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을 로 내가 팔겠다는 얘기야. 주인이. 이겠지? 사올 때는 A1에 사와놓고 할 때는 이렇게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잘 봐야 되냐면 요거. 자, 전체 구입 가격의 10% 이상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싶대요. 자, 이 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더라?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뭐 해주는 거? 빼주는 건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판매 가격을 식을 한번 세워보자. 자, 판매 가격은 하나의 판매 가격은 얘래매. 근데 나 몇 개 팔 수 있어? 300개 중에 50개 깨트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250개만 팔 수 있어. 그래서 판매 가격은 여기다가 250을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250에다가 1 곱할게. A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게 판매 가격이고 뒤에다가 원가를 쓸 거예요. 자, 원가는요. 선생님이 사온 가격이야. 근데 사올 때는 내가 250개 사온 게 아니지. 몇 개를 사왔어? 300개를 사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 하나에 얼마 줬더라? A1 주고 사지 처음에는. 그래서 300 곱하기 A가 원가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전체 구입 가격인데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10% 이상의 이익. 야, 10%면은 전체 구입 가격. 식을 마저 쓸까? 여기다가. 전체 구입 가격은 아까 300A였던 거 기억해요? 300A. 근데 그거의 10%래.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럼 10%면 곱하기 100분의 10이 되는 건 거죠. 그죠?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식을 좀 잘못 쓴 게 있는데
판매 가격은 내가 250개를 팔 거기는 한데 하나만 따져봐봐 일단. 이익이라는 게 선생님이 한 개를 가지고서 사와가지고 팔잖아. 그러면 선생님 이익을 이 판 금액에서 내가 사온 금액을 빼면 되는 건 거지. 그래서 이 일단 개수를 잠깐 빼봐요. 250개 자체를. 이해돼? 그럼 이게 판 금액이고 여기 300을 뺀 이 그냥 A가 내가 사온 하나의 그 머그컵의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게 아까 뭐라 그랬다? 이익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지. 근데 이 이익이 몇 프로 이상 전체 구입 가격의 이 시기 10% 이상. 얘가 이익이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전체 구입 가격 여기에다 식 써놨죠? 그래서 여기에다 식을 다시 써보면 300 A 곱하기 100분의 10 크거나 같다. 요 이익식 그대로 써주면 되거든요. 밑에다 써보면 A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 그다음 빼기 A. 지금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왜냐면 식 안에 A도 있고 X도 있고 해가지고 좀 식이 이상해 보일 수는 있는데 풀어볼게요. 다 나눌 수가 있어서 상관이 없거든. 그냥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지금은 A의 100 플러스 X 빼기 A 300 A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잘 봐보면 크게 보면은 여기 자체에 다 잘 봐보면 A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A로 나눌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얘 A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거죠? 이해돼? 요것만 풀어주면은 X가 뭐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다 봐보면 딱 그 자연수로 튀어나오거든. 얘는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번도 있네.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15번 읽어볼게. 어른, 이거 일에 대한 문제네. 일에 대한 문제. 항상 일을 완성한다라는 개념은 얼마로 보라 그랬어? 자연수? 1로 보라 그랬어. 그치? 근데 여기에 어른이랑 어린이가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일하는 양을 선생님이 그냥 분수로 좀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읽어보면 어른 한 명이 하면 8일이 걸린대. 8일. 그러면은 이 어른 혼자서 일하면 8일이 걸린다는 말은 하루에는 몇 분의 몇을 일을 하는 거야? 8분의 1만큼을 일을 해야 8분의 1을 총 8일이니까 8번 더해서 1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지. 이해되겠죠? 자, 어린이는 한 명이 하면 12일이 걸린대요. 12일. 그러면 하루 동안은 12분의 1만큼의 일을 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이틀 동안 일을 한 양을 물어보면 12분의 1을 두 번 더 해야 되니까 6분의 1이 되는 건 거죠. 이해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른과 어린이가 합해서 10명이 이 일을 하루에 끝내려고 할 때, 자, 어른이랑 어린이 합한 명수가 X명이래. 자, 그런데 끝에 봐보면 어른은 몇 명 이상 필요하냐. 그러니까 어른의 인원수를 일단 X로 봐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얘 기준으로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X명이 아닌데 10명이라고 그랬죠? 둘이 합해서. 그러면 총 10명이니까 어른이 X명이면 어린이는 10에서 X를 뺀 인원수가 되는 건 거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랬을 때 그냥 하루의 일을 끝내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어른이 X명이 있는데 하루에 8분의 1씩 일을 해.
그러면 얘랑 얘를 뭐 한 거? 곱한 만큼 일을 하는 건 거지. 이해되겠어? 그다음에 어린이도 이 인원수랑 하루에 일하는 양을 곱한 만큼 일을 하죠. 그러면은 어른이 일한 양과 어린이가 하루 동안 둘 다 하루 동안 일한 양을 합해야 그게 1을 뭐 하면 돼?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1보다 작으면은 일을 완성한 게 안 되는 건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답이 나오는데 자연수가 나올지 봐줄게요. 얘는 자연수로 딱 떨어지게 뭐 x가 얼마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는 깔끔하게 나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17번 이거 풀 수 있겠지? 저거 다 A로 나눠서 풀면 돼요. 아까 그 먹었잖아. 얘가 식이 별로 예쁘진 않은데 그 표를 잘 봐야 돼. 표에 왼쪽 줄은 불쾌지수, 오른쪽은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이렇게 돼 있는데 건구 온도 문제 읽어볼게. 건구 온도를 A라고 하고요. 습구 온도를 B 도씨 이렇게 얘기를 하겠대. 그래서 불쾌지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불쾌지수는 A 플러스 B 한 다음에 곱하기 0.72 플러스 40.6 얘를 계산을 하면 된대. 자 그러면 불쾌지수가 어디 얼마 나오는지가 뭐 중요한가 봐. 자 1번 건구 온도가 32래. 건구 그러니까 A가 32라는 소리고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00%래. 그러면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00%라는 말은 그 표에 오른쪽 줄에 100%를 보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거기 봐보면 걔랑 짝꿍인 불쾌지수는 86 이상이래. 100%란 짝꿍으로 써있는 게 그렇게 써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의 습구 온도의 범위를 구하자라는 말은 습구 온도는 B란 말이야. 그래서 B 값의 범위가 뭐냐 부등식으로 이제 나타내달라라는 얘기인데 자, 불쾌지수 구하는 식이 여기 있어. 아는 거 다 때려 넣으면 끝나요. A가 32, B는 몰라. 그 뒤에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게 불쾌지수를 구하는 식인데 불쾌지수가 86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